사전 강의 30분은 제가 마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동 부도지에 나오는 아버님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나라에 또는 중국에 전역에 펼쳐져 있는 마고 유적들을 현실감 있게 같이 공유하면서 부도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서 북극성으로 그 천문요초의 북극성에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마고 상신 그 흔적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중국에도 여러 가지 유적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유적지 1개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마고 유적지 1개 보고 그 다음에 부도지 내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한 5분 쉬었다가 훈몽자의 오지정 선생님의 강의를 잠깐 짧게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천문유초 오늘은 7점 원래 천지 1월 성신을 천문유초에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3월 28수 7정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해야지만이 하늘 세계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천왕봉에 있었던 마고 석상입니다. 물론 지리산에 가면 마고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지리산 천왕봉의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바로 마고 석상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 마고 석상이 신비한 효용을 가진다고 해서 여기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리산에는 이렇게 성모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경남 산천구 시천면 중산리 788번지 천왕사에 이렇게 천왕사에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천왕사에 지리산 꼭대기 천왕봉에 있었던 것이 왜 천왕사로 가게 됐느냐? 특정 종교인들이 요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세멘트로 이어 붙였어요. 그냥 망치로 이거 깨가지고 이 산으로 던져버린 것을 천왕사 주식께서 원래 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다시 붙여서 이렇게 봉안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모시고 나서 절이 사찰이 굉장히 커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홍성희 조필님이 여기 다녀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천왕사 다녀오셨죠? 네. 예. 직접 인터뷰도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많이 알려진 마고 석상입니다. 근데 요 산청군에 가면은 경남 산청군청에서 또 성모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마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쪽 계신 분들은 뭐 삼신상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서 모셔져 왔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이렇게 보면은 지리산 천왕봉에 있었던 마고 석상하고 거의 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보시면은 요 지리산 천왕봉 가는 입구 천왕사에 여기 보면은 성모상이 마고상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심지로 들어오면은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는 그 부천 범박동에 할미산이 있습니다. 그게 옛날 이름이 마고산입니다. 그 바로 통일교를 일으켰던 문성명 씨하고 박태선 장로가 요 신암촌에서 사실은 성지로 삼기 위해서 목숨을 건 전쟁을 하다가 박태선 장로가 이겨서 문성명 씨가 일본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탈출을 해서 아마 통일교를 만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했던 요 할미산이 옛날에 바로 마고산입니다. 저게 마고산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하면은 부천신문사 사장님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고대 지도를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대 지도에 이게 마고산으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보면은 할머니의 거구리 모습다 같다의 명칭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이 여기 마고산은 사만시대 이전에 천신제를 지내던 할미당이 있어. 할미당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조선 지지자를 노고산이라고 이렇게 노고나 뭐 할미산이나 뭐 그 다음에 마고산이나 다 할미산, 마고산, 삼신산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미라는 말 자체는 신칭으로 쓰였던 걸로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마고산에 요 꼭대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 꼭대기에 신암촌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는 간장 된장이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집단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진짜 영험한 기운이 도는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할미산이라고 있죠. 소사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산에 있는 장산 마고당 천재단이라고 합니다. 요 장산에 가면은 이렇게 마고당하고 천재단이 있습니다. 천재단 위에 마고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기우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부산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산인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요거는 천재단이거든요. 근데 그 천재단 위에 가면은 이렇게 마고당이 있습니다. 항상 마고당은 요런 검은 돌로 이렇게 쌓은 이렇게 성이 있어요. 이거 마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사람들이 기호제를 지내고 할 때 이제 여기에서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천제를 지낸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부산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매년 일본에서 그 신사 대표단들이 여기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근원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일본 신도의 기원이 어쩌면은 우리 역사하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고당이 굉장히 그 일본 신도와 자기들 뿌리가 여기서 출발을 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매년 여기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볼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저게 우리나라에만 저게 있느냐? 아닙니다. 중국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이나 여기 산동성, 요 뭐 남성, 소무, 마성, 창조 여기가 청성산 이 전부 다 마고 요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산동성 여기 곤유산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곤유산이라고 있는데 여기 바로 태산 바로 우측에 있습니다. 그 과거에 제가 대천 광여도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보면 여기에 내주만에 삼산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 삼신산입니다. 그래서 뭐 봉래, 방장 뭐 이런 중국 도교의 신성과 관련된 설화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산동성 곤유산 악고정경구는 산동성 연태에 위치한 풍경구이다. 이게 지금은 악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마고할 때 고자가 들어가 있죠. 옛날 이름이 마고전이에요. 마고전. 가롬에 져서 신선전에 등장하는 여신 마고가 수행했던 장소로 바로 여기에 알려져 있다. 여기에 악고대전, 마고, 묘도 있고 상관전도 있고 제신전도 있고 원로사당 유적지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고총. 흙도 빠지지 않았어? 아 그런가 보구나. 마고총, 그
그 다음에 권륜, 집치, 화천, 백화점 등 명소가 있다. 여기입니다. 요 고려산이 여기 있습니다. 산동산 끝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삼원도가 있고 여기 삼산이 이렇게 있죠. 여기 안에 제가 볼 때는 진짜로 빼버리거든요. 삼신산. 그러니까 여기를 성스럽게 여기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전 옛날 모습이요. 옛날 모습. 산 꼭대기에, 고려산 꼭대기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개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요 톡토차가 빠졌어요. 마고총. 그 사진이 유일하게 요것만 하나 저 인터넷에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등주 부지에 마고 기록이 있는데 후조 마초의 딸이다 혹은 건창인이라 이러며 모조 동남쪽 고여산에서 수도했으며 이게 마고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여산이 된 거예요. 수도했으며 하늘로 승천하였고 정화연간의 진해로 봉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마고 흔수도를 많이 제가 보여드렸죠. 마고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도교의 한 여신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 도교 전체의 주인이 마고가 되겠죠. 우리로 따지면 무도지에 나오는 북극성. 창조주 마고가 한신 악보로 변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악보전 위치는 이렇게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산에 보면은 뭐 닮았습니까? 북한산하고 똑같죠? 이 북한산 2배 크기입니다. 생김이 똑같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그냥 황해가 그대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상전벽해의 주고사 무대가 바로 이 마고산, 고려산입니다. 가롱의 마고전에는 풍광 상상력과 소문이 후세에 전해져 기록되어 있답니다. 상전벽해의 전설이죠. 이 황해가 해발 요 수심이 이게 채 100m가 안 되거든요. 평균 수심이 70m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3000년마다 한 번씩 이게 뽕밭으로 바뀌고 여기는 조만한 아리수 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고사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해가 3번 뽕나무 밭으로 되었다. 넌 내용과 바다 가운데 다시 흙먼지가 몰린다. 내용은 그 후세에 유명한 창의 상자리라는 말이 되었으며 동해양질이란 말의 기원이 되었다. 우리 한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고전의 내용과 후세 문들이 끼친 영향으로 인해 이곳에서 마고라 불리는 여자 신선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럼 그 후대에도 또 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태평광기 131권에 있는 제해기에도 마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동진 효무제 태원연간 때의 사람이며 태원 8년에 부양에 마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후에 뱀의 고기를 먹어 피를 토하고 죽었다. 이런 기록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 태박전 923m 이게 이렇게 원경입니다. 권유산은 산동섬 동쪽권 여태시와 위에시사에 위치하는 하강암 산이다. 전체 면적은 158평방킬로미터로 북한산의 2배 크기다. 예를 들어서 하면 고여산이다. 여성 신선인 마고가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 고여산이라고 했다. 여기가 바로 도교 전진파의 발상지다. 800여 년의 금나라 왕중량은 땅굴을 파고 그 석에 정자해 스스로 활사인묘라고 불렀다. 여기에 신선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 땅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왕중량은 여기서 도교 전진파를 창립하고 구기처 등 7명을 제자도로 받아들여 전파하던 도교 성산이며 도교 명산이다. 산중에는 곳곳에 7도사의 수련처가 있다고 한다. 마고가 북극서니까 지금 7명은 북도 7성을 형성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해바다 산동반도 동쪽에서 제일 높은 권유산을
부귀시대 최홍민은 16국 춘추에서 해상 신산지조라고 불렀고, 즉 곤요산은 바다 위 신선이 사는 산 중에서도 조상이 되는 산으로 전설에 하면 동네 방자 영주 등 신선들이 모두 곤요산에 살았다고 하여 해상선산의 조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곤요산을 고대부터 굉장히 신성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도 춘추제 진시황은 세 차례나 곤요산 지역에 와서 불례장생 약초를 찾기도 했고, 서한시대 한모제는 곤요산에서 불로장생의 신선주를 찾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신성시했던 산이다. 그래서 이게 72봉으로 되어 있고 923m. 그리고 트레킹 코스도 지금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곤요산에 있는 마보 부적지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본문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또 교재는 우리 총무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요. 또 교재는 참고하시고요. 네, 보도지 얘기입니다. 요거는 총 37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교재는 우리 총무님께 홀거하시면 되고요. 교재는 꼭 그 책자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제 강의 끝날 때까지 17편까지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부도지 강의할 때 그 내용들이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미 앞부분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마구들 말씀하셨죠. 왜 쌍계사에 석촌하게 되고 같이 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중국 청산산맥에 있는 서항모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전부 다 마고 헌수던데 요분이 마고입니다. 좀 더 복숭아하고 항상 동자를 여자 소녀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도교의 한 여신으로 중국 전역에 남아있다는 게 참 제가 이거 마고 역사 하면서 좀 신비롭더라고요. 뭐 그냥 아시아 전체에 사실은 남아있거든요. 옥장도 우리나라 못하게 네. 이거 중국 사람이 그린 겁니다. 이렇게 하늘의 천도 복숭아는 이렇게 큰가 보죠. 동자가 막 매일 정도로. 근데 이거 무릉도원을 표현한 거 보면은 진짜 그 도화나무가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미산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앙코르와트는 바로 이 수미산 마구대성을 4개의 부단을 쌓고 했던 수미산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가. 저번주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곡성에서 내려오신 마고께서 최초로 천산산맥 요 티벳 고원에 수미산 인근으로 내려오신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부도지의 방위를 보면은 저 지역에 반드시 마고대성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 2000년도 7월 5일자 중앙일보에 러시아 탐사단을 이끌었던 몰다스프 단장이 바로 이 인근에서 100여 개가 넘는 인공 피라미드를 발견했다고 2000년도 7월 달에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2000년 7월 달에 공개를 했는데 16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연구했던 자기들이 탐사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 수미산입니다. 수미산 인근에 11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이렇게 인공 피라미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을 러시아에서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만년 전에, 적어도 만년 전에 누군가가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 구조물이다라고 그냥 세상에 공개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중국 지질학자들하고 또 지리학자들하고 러시아 학자들하고 막 싸움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근처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중국 공산당이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만년 전 지구상에 있었던 문명, 요 수미산을 신성시하는 아시아 4대 종교의 성산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아시아 4대강 여기서 발현을 하고 그러면은 요 수미산을 신성시하는 만 년이 넘은 티벳의 종교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뱅교, 봉교, 뱅교, 뱀포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하잖아요. 예? 일본이 그걸 가져가지 않았어요. 일본도 이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도 불교계 좀 예, 뱅교. 그래서 요 뱅교 집단만 수미산을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이치처럼 여기를 좌측으로 순행을 하거든요. 그럼 만 년 전에 있었던 역사의 주인공, 저 뱅교는 우리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올해로 마호경 1156년에는 역사를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또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부도제가 적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뱀표교는 우리와 역사적 동질성을 가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북극성에서 내려오신 마고 할머니께서 그 칠성강 열의 왕림도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피라미드형 재단을 쌓아서 네 기퉁이에 도단을 쌓고 궁희 소이씨, 궁희 소이씨는 다시 황궁, 천궁, 백서, 억서씨에게 명을 하여 음을 조율하게 했는데 거기에 오음 7조의 음이 나옵니다. 그게 율려지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장입니다. 파동을 통해서 마고대성을 운행을 하니 그 안에서 에너지, 즉 기, 지유가 나왔다. 그 지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땅져서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12,000년 전에 마고대성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뭐 지금 명확하게 교정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고대성을 운행시키는 기, 에너지 이것이 드디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마고대성이 제대로 운행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희씨가 다시 내 천인과 내 천녀를 낳아 이를 기르는 영양분으로 삼았는데 궁희씨에게는 내 천인 이게 황궁 천궁씨밖에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내 천인을 통하여 유를 짜게 하고 소희씨에게는 백서, 옥서 등 내 천녀를 통하여 열을 짜게 했다. 이게 마고대성 생명의 원천음의 파장 바로 율려다. 그리고 이 율려지음이 우리나라 궁중음악에 보면은 가장 그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좀 소중하게 귀중하게 다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려지음은 태초에 우리를 잊게 만드는 원시 본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조선시대에도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시 되어서 그렇게 공중음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율려지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 황실에도 똑같이 전수되어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태초의 하늘에 있었던 음을 그대로 재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재한명 선생님하고 제가 중국 사마천 사기에 오제봉기를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오제봉기편의 율려지음의 세부적인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주석에. 그래서 어떤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악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 뭐 중국 역사나 우리 역사는 어떤 이런 측면의 율려지음 화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어떤 그 근거 사설라 그럴까요? 이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땅젖이 아니라 바로 기이며 하늘이 물질한 정 아닌가 이런 단어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마고대성이 오늘날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피라미드형 재단, 피라미드형 무덤의 가장 시초가 되는 문자가 하늘이 큰 것 같습니다.
정의, 물질화된 점, 그렇구나. 요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네. 그래서 이게 수미산의 모습입니다. 요것이 33계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근에 가면은 시간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요 시간의 흐름하고 다릅니다. 몰다스퍼 단장이 그것까지 추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디 이렇게 천재단이 있답니다. 여기에 천재를 짓는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반을 시도하던 등반객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떨어져 다 죽었습니다. 왜요? 그래서 등반 금지가 되어 있어요. 못 올라오게 하고. 모르죠, 뭐. 몰다스퍼 단장이 그 책에다 그렇게 못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올라오게. 그리고 아시아 4대 종교가 다 뭐 여기서 북극성으로 바로 가는 사다리나 이 동화 쪽이 있다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흘러내린 빙성물이 내려가서 아시아 4대 종교에 바로 시원 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이 그 천자단도 참성단도 바로 이 마고대성을 본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에는 이제 오음 7조와 그 다음에 팔려영, 그 다음 원시 삼음 이런 거를 개괄적으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일본에 보면은 유명한 악기 그 만드는 회사 이름이 야마하거든요. 야마하. 우리가 마하 이 세 글자를 원시 삼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음역 타동이 그 세 글자에서 왔다고 부도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시 삼음과 원시 삼음이 어떻게 팔음으로 분화되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오음 7조 12개의 음으로 파장이 분화되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요 강의 시작하도록